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요한입니다. 예, 오늘도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클래식 자동차 그리는 거가 참 매력 있다고 했잖아요. 자동차를 그려볼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예전에 가장 처음 수작업으로 자동차를 그렸던 그림이 있어서 한번 오늘 그리는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가져 나와봤어요. 이렇게 그렸었고요. 이게 언제냐? 10월 15일? 10월 15일에 2016년 10월 15일에 그렸던 그림이네요. 요거는 이제 그 스케치북을 사기 전이었고 아들이 자동차 그림을 보면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렸던 것 같아요. 요 그림과 나중에 한번 또 비교해 보시면 아 지금은 이렇게 그리는구나. 그림은 그리면 그릴수록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그렸던 그림이죠. 오늘 그림은 바로 옆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선이 너무 이렇게 보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자, 먼저 연필 스케치 동일한 스테들러 0.7mm 샤프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지우개를 쓰지 않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체를 다 그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이쯤에서 요거가 나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여기쯤에 두 번째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니아 분들은 보통 이제 자동차 연식하고 뭐 그런 부분도 다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자동차 매니아는 아니고 자동차 그림 그리는 걸 그냥 좋아할 뿐이라서 저 틀렸는데? 저 모양이 아닌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림은 정말 자기가 묘사를 할 때 그 사진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목표가 아니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사진 그대로 그린다는 목표가 있더라도 완전 똑같이는 못 그릴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려도 되느냐? 그건 또 분명히 아니겠죠. 저는 연필 스케치를 할 때보다는 펜으로 스케치를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연필도 엄밀히 따지면 이건 샤프지만 강약 조절에 의해서 재밌는 그런 뭐랄까 리듬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펜에서만큼 표현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채 느낌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저도 궁금해요. 뭐 이것도 다 그려줄 필요는 없고 뭐 글을 다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물론 저는 다 그리지는 않습니다. 즉 라디에이터 글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참 요즘은 심플한 곡선들이지만 예전에 클래시컬한 그런 차들을 보면은 뭔가가 굉장히 많아요, 차에. 특징입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움직이시나 보네요. 저렇게 크게 소리를. 네. 요런 굉장히 크롬 같은 부분인데요. 멋있네요. 이쪽으로 놔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인데, 와, 범퍼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세밀한 그 자동차 디자인 하시는 분은 그 자동차 디자인의 변천사를 또 잘 아시더라고요. 요 그 변천사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고, 그 화려함을 추구했던 이유, 뭐 그런 것들이 전쟁에 그런 아픔을 잊기 위한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맞는 의미 부여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기에 자동차들이 굉장히 화려함을 뭐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자, 오늘은 자동차의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부분을 이제 그리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체를 다 그리는 것도 매력 있는데 부분만 그리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어요. 재밌고. 예전에는 전체를 다 그리는 그런 개념이었고 아까 그 부가티 또 그런 식이었죠. 요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도 뭐가 많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여기는 벽 그림자가 있네요. 도로 그림자.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스케치는 다 마쳤고, 아, 네, 다행히 화면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물통, 예전처럼 물통.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사용했던 붓, 화홍 1호. 그리고 지난번에 쓴다고 하면서 쓰지 않았던 6호 1호. 이렇게 세 가지 붓을 오늘 다 쓸지 모르겠네요. 일단 물통에 담궈 놓고 휴지 준비하고 조색이 다 보이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할까요? 옆, 옆 그림에 묻으면 어쩔 수 없죠. 자, 오늘의 그 자동차는 굉장히 맑은 하늘에 옐로우 계열 자동차네요. 거의 레몬 옐로우인데? 이게 레몬 옐로우거든요. 레몬 옐로우를 그대로 딱 바르셔도 되겠지만, 좀 물을 타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물을 타준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물감들, 어, 약간만 이렇게 더해주면은 색이 너무 쨍하게는 안 나올 수 있죠. 잠시만 자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너무 소리를 크게 내셔서. 네,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소리가 들어갔다면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도 너무 쨍한 느낌이 있네요. 음, 네, 그러면은 조금 색을 더 떨어뜨리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밝은 톤을 약간 이런 톤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목이 굉장히 잘 잠기는 스타일이라는 것도 이번에 이렇게 찍어보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반복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어휘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동차는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좀 안 건드려 주시긴 해요. 근데 너무 화이트가 팽배하면 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하이라이트는 아니면서 적당히 색이 섞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색 영역을 좀 침범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색이 약간 이게 너무 푸른 하늘이라서 그런지 조금 또 조금 나왔네요. 잘 안 고쳐지네요. 그리고 약간 푸른 느낌이 좀 많이 더해지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지는 않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좀 즐겨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방송도 하면 할수록 좀 더 나아지겠죠. 어두운 톤을 다 이 색깔로 하는 건 아니고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분명히 저는 잘 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뭘 저렇게 그려?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못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 색을 사용해서 한번 블루 계열을, 울트라 마린은 아니고 코발트 블루네요. 코발트 블루를 어두운 곳에 좀 너무 연한 것 같아요. 살짝 더 어둡게 할까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블루가 들어가면 곤란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감이 좀 잘못 칠해진 것 같은 데는 닦아내고 싶잖아요. 초반에 진짜 많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를 살짝씩 다른 컬러를 섞어주는 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컬러가 딱 옐로우는 옐로우만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블루 계열도 섞어주고 바이올렛 계열도 살짝씩 보여드리고 있죠. 눈에 보이는 그 느낌 그대로를 최대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요 크롬 계열에는 거의 블루가 살짝씩 일하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빛 반사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칠해야 될지 일단 제일 연한 쪽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너무 빛나는 곳까지 다 하지는 않도록 세르리안 블루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네. 여기는 더 강한 색들이 많이 필요하네요. 여기 이제 반사가 되는 그냥 기본 컬러 베이스를 요 정도 여기도 빛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어두워집니다. 왜 세르리안 블루를 선택했나? 뭐 꼭 그런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도 약간 블루 느낌이 묻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도 묻어 있습니다.
수채화를 그리다가 길을 심하게 잃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당황해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되길.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저는 페이니즈 그레이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때 윈저라고 말했는데 윈저는 줄임말이고요. 윈저 앤 뉴튼이라는 브랜드의 물감입니다. 또 목이 살짝 블루 느낌과 제일 어두운 부분들을 한번 이걸로 이 크롬 같은 데는 막 뭐가 많이 바깥 같은 곳이 묻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코발트블루 블루 톤으로 뭐 하늘도 반사되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진하게 구분이 되네요. 그림자가 이제 굉장히 해가 강한 그런 느낌인 거죠. 진하게 하려 해주면 물감을 좀 많이 묻혀야 됩니다. 혹시 이거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아유 저거는 저렇게 하면 더 나은데 뭐 이런 팁이 있으시면 그런 팁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경우는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색만 섞기에는 또 그러니까 여기는 좀 밝은 색이 가 있으니까 하나 색을 더해서 여기에 어떤 색 도로인데 지금 바이올렛 계열을 살짝 섞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올렛 계열이 너무 또 세거든요. 이렇게 지금 너무 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번트 시에나라는 물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이게 또 너무 진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황목이 특히 색을 많이 먹긴 먹어요. 색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다시 그 색이 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아이고 너무 진하네요. 이 채널은 나는 그림 잘 그리는 누군가로서 내 그림을 보여주겠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 채널 인포에 보시면은 제가 이 채널을 왜 운영하려고 하는가 그림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거 하나가 함께 그리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야 그림 그릴 수 있는 힘이 좀 납니다. 이거는 울트라마린을 좀 섞겠습니다. 혼자서 그리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귀찮아짐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를 함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묻기도 하고 자기가 잘 몰랐던 것들을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또 그림이라고 하면은 뭐 진짜 화가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게 함께 그리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채널의 목적도 그거예요. 그리고 채널을 진행하면서 그 제가 느낀 부분들을 더 이야기들을 해 나가겠지만 그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 힐링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림. 왜 심리 치료를 그림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 진짜 그림에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는 행위 자체에서 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보통 더 스트레스 이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그림이 왜 힐링이 되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살면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림 그려보고 싶은데 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 그림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이 말은 이제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던 게 개인 스케치북 사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스케치북을 사서 그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디지털로 많이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디지털 많이 그리거든요. 많이 그렸습니다. 그 수작업으로 그리기 뭐 수채화 이런 거는 꿈도 못 꿨죠. 이거는 뭐 그냥 화가들이나 하는 거였고 제가 직접 그리는 것은 상상도 못 하고 있을 때 디지털에 뭐 웹툰이라든지 그런 쪽도 관심이 있어서 좀 이제 그쪽 중심으로 알아보고 노트북을 사더라도 약간 그림에 관련된 노트북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해왔다가 어, 개인 스케치북을 이제 작년에 사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스케치북이 쌓이잖아요. 그리는 양이. 뭐 1년에 한 번 그리면은 그거는 못 그리겠지만 그리는 그 양이 쌓이면서 스케치북이 찼을 때 그게 느낌이 되게 묘해요. 한 권 한 권 채워졌을 때 저 지금 7권을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보는 맛도 있고요. 자기 그림이 어떻게 성장됐는지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그림을 즐기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 여행지에 가서 여행의 추억들을 그림에 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가족 여행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음, 확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저 혼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또 일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림 그리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여행 드로잉을 하면 그 어떤 그 기념품보다 귀한 기념품을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왜? 아유 그 그림을 그렇게까지 좋아해?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림으로 되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림 그려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왜 그런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그림이 진짜 좋아져서 그런 건가? 뭐 어떤 정말 좀 메커니즘이 있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워낙 저는 이제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그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신기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느껴본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진 찍으실 때 어떠세요? 남는 게 사진이다. 그러면서 여행에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죠? 남는 게 사진이라는 거는 그걸 이제 추억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고, 그 추억의 장면이 이제 잘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림은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을 찍을 때와 비교해 보면 사진은 아주 순간이죠. 물론 사진 작가는 한 프레임을 찍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진 작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죠? 딱 왔어, 봤어, 찍었어, 끝. 그리고 몇 장 뭐 연사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근데 그림은 지금 얘 자동차 하나 그리는 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헤드라이트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몇 번을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같은 사진을. 음, 그거예요. 여행지의 그 공간을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 그 향기,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제일 인상 깊은 어떤 곳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동안 계속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그 진짜 바람내음, 거기에 있는 풀 향기까지 기억이 난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림으로 이제 드로잉 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이제 여행 드로잉을 하고 오셨을 때 하시는 얘기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스케치북 리뷰할 때도 어떻게 그렸었는지 다 기억이 난다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번호판이 없어서 제가 칠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진상에 번호판이 없어요. 제가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번호판에다가 뭐 56 과에 뭐 이런 거 쓰기도 이상하고 영문 번호판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잘도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워낙 그릴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림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못 그려지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항상 잘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서는 이쪽은 이제 조금 풀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근데 여기가 너무 이제 사진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정말 진해 보이거든요.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그려주고 어떤 부분을 풀어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좀 너무 그래도 공장 페인트 색인데 너무 색이 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원색을 좀 발라줄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원색으로. 약간 거의 이런 컬러긴 하거든요. 그 대신 너무 튀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약간 레드 톤에 블루의 레드. 이 캐딜락인가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로고를 저렇게 그리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 마음에 안 들게 그려졌다면 제 실력이 부족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너무 또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정도에서 끝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되게 애매하게 그림자 라인이 지면서 여기가 되게 강렬한 느낌이 있네요. 이게 딱 이렇게 구분지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물로 살짝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어색하다 싶을 때 여기 뭐 다른 컬러도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더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고 더해주고 마르고 더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여기 너무 강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물로 좀 닦아내는 거. 느낌만 좀 있을 수 있도록 여기서 저는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까먹었네요. 라이브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상 라이브 아닌 라이브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림 중간에 끊을 수 없잖아요. 자 여기서 컷. 이거 잘못 그렸으니까 다시 그려야지. 이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더 잘라내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네요. 이쪽은 그냥 약간 이렇게 구분만 해주는 쪽으로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두운 곳을 칠할 건데 굉장히 블루가 많아요. 진한 블루 있잖아요. 진한 블루. 잠깐만요. 여기가 너무 블루기가 없어서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그래도 굉장히 크롬틱한데 살짝씩만 더 해주겠습니다. 지금 느낌 어떤가요? 중간에 쉬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진한 바퀴 쪽 그림자는 굉장히 강해요. 이거 완전 블랙 수준이거든요 지금 사진상에서. 어떤가 모르겠네요. 여기는 울트라 마디른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거의 원색에서 살짝 뭐 다른 색을 섞어서 조금 더 원색 느낌으로 가도 되긴 하겠네요. 여기에 좀 더 타야 될 것 같아요. 더 진해야 돼요. 그리고 약간 페니트 그리제이도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라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채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댓글밖에 볼 수 없는데 아직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미래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남길 수 있는 대로 남기겠습니다. 그때라도. 이렇게 어두운 칠을 하면 이 부분이 더 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색칠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블루한데 하이라이트 부분이 잘못 침범이 안 되도록
그림 그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릴 생각을 못 하게 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야 뭐 어떻게든 그리시는데 난 그림 그리고 싶지만 아예 그냥 이게 그림을 화가나 그리는 거지 이런 분 제가 그랬거든요.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딱 되고 여기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도 여기에 저기 있어요. 그 약간 레드 계열. 근데 레드 계열이라 해서 너무 레드를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도로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이런 느낌이고 갈수록 더 진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런 식. 여기가 더 진하면 진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너무 레드를 약간 좀 그러니까 한 색으로 뭔가가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여기가 거의 백색에 가깝다 싶긴 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선택을 해야죠. 뭐 약간 아 이거 너무 강한데? 그냥 이런 느낌을 살짝만 풀어줄까요? 약간 도로 같은 질감? 뭐 항목의 질감 내기가 이렇게 편한 부분이 있어요. 도로가 완전히 그쪽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림 느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뭐, 뭐 괜히 했나?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어요. 그 지금 옆에서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고 뭐 완전히 침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건 왜 그렇게 해요? 막 이렇게 질문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좀 편견들을 벗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쉽지가 않네요. 이거 잘못하면 어색할 수 있거든요. 어색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릴 수 있는 한계죠 뭐. 여기도 저기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등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너무 진하네요. 근데 여기 그림자가 좀 더 표현이 돼야 돼요. 저기를 어떻게 해야 그림자가 옐로우 계열의 이런 식으로 좀 레드를 더 강하게 할까요? 그 수채화는 번짐 효과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도 못한 결과들이 나와요. 그거를 보는 게 또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있어요. 그냥 저기서 끝낼 걸. 지금도 보면은 저기서 끝낼 걸? 이라고 생각될